안녕하세요. 감성적인 글을 쓰고 싶은 감성 관측 작가 최영길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새벽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어저께 잠을 좀 일찍 잤고요. 네, 일찍 자고 푹 자서 덕분에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새벽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8월 8일,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네, 8월 8일 목요일이고 지금 시간은 4시 2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책을 읽어 드릴 거고요. 매번 그렇듯이 한 5분 정도? 네, 읽어 봐야겠지만 5분 정도, 5분에서 한 6분 정도의 책을 읽는 부분을 먼저 읽어 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책을 읽고 저에 대한 생각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글의 제목은 구체적인 목표가 정답이다라는 글이거든요. 네, 잘 들어주세요. 구체적인 목표가 정답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다. 또한 행복과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 동기부여가로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무일푼으로 성공한 백만장자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호텔에서 접시 닦는 일을 했다. 그 이후에도 청소부, 공사장, 방문 판매원 등을 전전하며 떠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종이 한 장에 1년간의 목표를 적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인생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1시간에 8억 원의 강연료를 받고 45권의 책을 썼다. 연초에 이미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1년치 스케줄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사회 낙오자로 취급받으며 루저 인생을 살던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어떻게 놀라운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시간 관리가 위대한 성공을 이끌었다고 말한다. 목표는 운동선수들에게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목표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어릴 적부터 탁구 천재로 불리며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유승민 IOC 선수위원은 최후의 몰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단 자기가 목표를 정하면 마음가짐이나 체력, 생활 패턴, 운동량 그 모든 것이 목표에 따라 새롭게 설정되어 상비군이 되는 목표에 맞게 올림픽에서 무턱대고 집중한다고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략. 중요한 건 강도 높은 훈련이 아니라 자기 목표에 맞게 훈련 계획을 세우는 거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유성민 IOC 선수위원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간절함,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나는 독서 근육이 형성되지 않았을 땐 책 한 권을 읽기에도 버거웠다. 읽어도 도통 페이지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읽는 시간까지 길어지니 흥미까지 떨어졌다. 그러한 시간을 견디고 조금씩 독서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독서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권 목표를 시작으로 2주에 한 권, 1주에 한 권, 2일에 한 권으로 점점 목표를 높였다. 불가능할 것 같던 목표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 나를 더 성장시켰다. 독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지성 정회일 작가의 독서 청재가 된 홍대리를 본 이유였다. 이 책에서는 독서의 3단계를 프로 리딩, 슈퍼 리딩, 그레이트 리딩으로 나누는데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목표 없이 책을 읽을 때보다 훨씬 몰입도가 높아졌다. 책에 나온 홍대리처럼 나에게도 책을 통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다. 뚜렷한 목표와 스스로의 믿음 덕분인지 독서 근육이 더욱 단단해졌고 나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책이 주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모르는 길을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는 것과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것은 결국 큰 차이를 불러온다. 독서 근육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독서 내비게이션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모르는 길을 갈 때처럼 막막하고 두렵다면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독서 목표를 세워서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독서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새로운 독서 목표에 도전해보자. 도전은 우리를 자극시키고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돕는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 5장씩 책을 꾸준하게 읽었다면 독서 습관도 뇌에 의해서 각인되고 익숙해진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서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목표를 세우고 할 때와 무턱대고 할 때와는 마음가짐부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목표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목표를 향해 초점이 맞춰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긴데 이거를 너무 길어서 반으로 나눠서 오늘 내일 나눠서 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 브레이언 트레이시 얘기 나오면서 목표 설정과 그리고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만 나오겠네요. 음,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어, 그냥 무턱대고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쪼개서 어떤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해내갈지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제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 그 전체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대별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그 오늘 글 중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서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 이제 독서 근육을 만들자라는 이제 책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막연하게 내가 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1년에 책을 10권을 읽겠다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10권 읽겠다가 아니라 하루에 5페이지씩, 하루에 5장씩 읽으면은 한 달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권을 읽으면 그게 1년에 12권이 되는 식에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러는 식으로 목표를 그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우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막연하게 목표를 세운 거 아니면 목표가 없었다면은 아예 더 실현을 하기 힘든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하루에 5장 정도를 읽는 것도 버거운데 뭐 그 하루에 50장을 읽어 100페이지를 읽어서 그 3일에 한 권씩 읽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불가능하고 안 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크게 잡으라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하루에 5장을 읽을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된다면 거기서 한 조금 더 6장이나 7장을 읽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내가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크게 세우는 걸 추천한다라는 내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목표를 세우고 할 때, 무턱대고 할 때와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렇게 계획이 있으면 그 제가 최근에 원래 이제 걷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그냥 자주 걸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걸을 거야 라고 그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보다 아침마다 제가 적어 놓거든요. 오늘 하루에 할 일 중에 만보 걷기라고 적어 놓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번 달부터는 11,000보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딱 하루하루에 그 할 분량을 딱 정해 놓으니까 오늘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보고 나서 내가 지금 3,000보가 부족하네. 그러면 그 3,000보를 걷고 들어가요. 그리고 5,000보가 부족하다 면 5,000보를 걷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그냥 자주 걷는 사람이니까, 내가 막연하게 그냥 책을 자주 읽는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저녁에 집에 자기 전에 하루에 내 목표치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했는지. 그렇지만 정확하게 내가 하루에 할 분량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범위 내에서 정해 놓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고자 하려고 하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걸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는 식으로 하루하루 목표 설정을 정해 놓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은 이제 챙기질 못하고 한 일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뭐 일부러 휴식 타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켜지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독서도 좋고 그리고 뭐 다른 무언가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걷는 그런 운동도 좋고 또 영어 공부라든가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저처럼 뭐 글쓰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너무 크게 목표를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 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무턱대고 크게 갖는 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 저에게는 독서랑 글쓰기가 되겠죠. 그걸 독서랑 글쓰기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왜 독서를 해야 되고 글쓰기를 해야 되는지, 독서와 글쓰기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독서와 글쓰기를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나만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그거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그거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한테 있어서 독서와 글쓰기는 삶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 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독서랑 글쓰기가 돼야지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내 목표를 이룬 이다음에 그 꿈 넘어 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글쓰기와 독서를 함으로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서. 더군다나 저는 글과 그리고 말로써 행동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 글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제가 독서랑 글쓰기랑 그런 활동 없이 그냥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성숙하고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쓰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 그런 인풋이 자꾸만 이루어져야지만 제가 조금 더 성숙하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독서는 저는 평생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독서 습관을 만들고 독서 근육을 만들어서 평생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서평을 쓰고 독서 감상문을 씀으로써 그 책에서 저에게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꼭 챙겨서 내 몸에 이 책을 체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글쓰기를 하면은 좋은 게 내가 생각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써 봄으로써 내 생각을 사람들이 더 잘 읽힐 수 있게끔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그게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된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그 제 마음을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글쓰기 훈련을 날마다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글쓰기를 통한 글쓰기 훈련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평생의 목표인 그 사람을 움직이는 글과 말을 사람을 살리는 글과 말 행동을 하기 위한 그 가장 기초적인 체력이기 때문에 저는 글쓰기와 독서가 그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그 습관이고, 그리고 저의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그 반드시 꼭 그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어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것은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저의 기반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독서가 하는 거, 글쓰기가 하는 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는 평생 놓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어 그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독서가 힘들다. 글쓰기가 힘들다. 이게 무언가가 잘 안 돼서 슬럼프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야 이게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쉽게 재미있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걸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독서든 자격증 시험이든 아니면은 뭐 운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붙들어서 성공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그 목표에 대한 그 목표를 내가 해야만 하는 거에 그런 본질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박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 놓으면 그 이후에 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그 본질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슬럼프가 와도 잘 이겨내고 다시 현실로 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제가 최근에 좀 약간 흔들리거나 그리고 뭐 어저께 있었던 이제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자리로 그냥 올 수 있었던 거는 명확하게 그런 그 본질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목표를 세워서 진행 중일 때 뭐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그런 내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취지와 본질을 다시 한번 챙겨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